성범죄 사건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포렌식 및 여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남자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 생각했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몰래 찍혔다라고 생각된 어떤 영상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신고당합니다. 즉 카메라 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거죠.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의미하는 것인데 핸드폰을 뒤져서 삭제된 영상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포렌식 작업 과정에서 애초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된 여자친구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전 여친들, 길거리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친한테 고소당한 사건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은 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사기관과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로 입건이 된다 했을 때 추가 입건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도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된 제 의뢰인이 있었어요. 미성년자였던 소년 사건이었는데 소년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친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것도 나오게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형사에게 영상을 보면서 여죄 수사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형사는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영상물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입건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형사가 문제 삼았던 여친과 성관계를 몰래 찍었다라고 의심받은 영상물은 제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요. 각도라든지 이 카메라의 위치, 성관계의 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명백히 이 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것이다. 만약에 경찰이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면 합의하에 찍은 여친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영상물을 경찰이 불법적으로 봤다라고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현장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형사는 이 사건을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어요. 다만 무면허 운전 부분은 명백히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까지만 입건하자. 화장실 불법 촬영이랑 무면허 운전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해서 소년 사건에서 매우 좋은 결과 분류심사원도 안 가고 소년원도 안 가고 매우 가벼운 교육 처분 정도로 끝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여친이랑 찍은 촬영물이 사건의 대상으로 올라왔다면 이 사건은 훨씬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고 성범죄 전과가 미성년자에게 남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던 거죠. 현장에서 변호인이 포렌식에 적절히 참여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 단계 변론 기법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고 그것이 빛을 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